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비가 좀 올 것 같고 좀 컨디션이 조금 저조해가지고 어젠 참 좋았는데 그걸 유지하면 좋았는데 음식 관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Anyways, it is what it is. 좀 힘이 없는데 일단은 루틴을 한번 기계적으로 해보고 빨리 운동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운동 쉴까? 이 생각도 했는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컨디션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기분을 위해서. 자,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brave, 라이언 헬리데이의 brave, 지금 용기, 두려움을 선택하는 사람,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순간, 자기 의심을 넘어설 때 성장한다. 고민은 쉽고 결정은 어렵다. 남들과 다를 용기. 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다시 일어나는 힘?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법. 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몇 초의 용기. 두려운 일을 하는 습관. 한 명이면 충분하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왜 자꾸 콧소리를 내죠? 네, 조심해볼게요. 다른 국가가 스파르타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스파르타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다수의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구절의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여기서 갖게 된다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다수의 힘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려고 꼭 스파르타의 장군이나 텍사스주의 순찰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 선전에 휘둘리지 않는 시민은 자꾸 콧소리 내죠. 아이리님 조심. 정부를 책임감 있게 만들고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은행에서 예금 인출 소동을 벌이지 않는 사람은 경제가 돌아가게 하며 용감한 표정의 부모는 자녀가 안과 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평범한 병사가 방탄물을 단단히 조인 뒤 덜덜 떨리는 이를 꽉 다물고 후퇴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동료를 돕고 적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용기는 바이러스처럼 소리 없이 접촉해서 퍼집니다. 공기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용기를 발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는 힘을 쏟아서 용기를 감염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차례차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감염시킵니다. 해롭고 나쁜 병원체가 아니라 힘과 목적의식을 길을 병원체를 퍼뜨립니다.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조그만 불씨는 공항에 불을 붙일 수 있지만 확실히 사이가 떨어지고 패배할 수 있다. 우리는 태세를 전환하는 사람인가, 문제 일부인가, 아니면 해결책인가. 행위는 용기 있는 자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라를 불문하고 전해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행운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용감한 사람에게 행운이 따른다. 용기는 큰 계획을 좋아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보인다. 길을 개척하여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가라고 용기를 북돋는 결정. 다른 사람과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한 결정. 정신하고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 청혼하기로 한 결정.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결정. 손을 들기로 한 결정. 이미 경계가 위태로울 때 공을 빼앗길까봐 걱정하지 않고 길게 패스하는 결정. 이러한 결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종종 있지만 역사의 흐름은 우리의 은밀히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중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이겼을 때 하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회사를 걸고 내기하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도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기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세계적 흐름을 무시해 왔다면 결국 회사는 변화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이전에 해야 했을 일들을 지금 하려니 도박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이조스는 안전한 내기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부주의하게 굴기보다는 계산해보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하는 대신 서서히 위험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하십시오. 오늘 용기가 필요한 모든 일에서 꾸준하게 용기를 내십시오.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걷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라. 여기 예시가 왜 그런 것일까? 두렵고 다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른 누군가가 무엇을 하기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동네 주변 주민들의 비겁함과 무관심 때문에 연쇄강간범 살인범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지금 오늘은 진짜 이런 책 읽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왜 이런 예시가 있는 책을. 이럴 때일수록 데일리 필러소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삶은 주사위처럼 무작위적이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연극에 출연한 배우이고 극작가가 만들어낸 등장인물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가 짧은 연극을 원한다면 짧을 것이요. 긴 연극을 원한다면 길 것입니다. 그가 거지 역할을 바란다면 그 역할을 잘해내야 합니다. 그가 불구자 우두머리 혹은 평범한 사람의 역할을 맡기더라도 잘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당신에게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하지만 배역 선택의 권한은 다른 이에게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정치인도 아니었으며 왕자의 직계 상속인도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편지와 그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그는 철학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 계급들과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그에게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듬기만 하면, 그리고 아우렐리우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삶은 주사위처럼 무게를 누구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반면 에픽테토스는 삶의 대부분을 노예로 보냈으며 그의 철학적 가르침 또한 박해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삶은 주사위처럼 무작위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무작위적인 삶에서 어떤 역경과 마주하더라도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도파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영국에서 명문 배우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우주는 변화하며 삶은 의견일 뿐이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스냅 사진과 유사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기록일 뿐입니다. 우주는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손톱도 조금씩 자라고 깎이면 또 자랍니다. 새로운 피부가 죽은 피부를 대신하고 오래된 기억은 새로운 기억으로 대체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가?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도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조차도 강한 자만이 책임을 진다. 우리가 합리적 선택의 힘에 미치는 것에만 선과 악을 판단한다면 신을 탓할 이유도 악의적인 타인을 원망할 이유도 없다. 우리 또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은 자신의 합리적 선택으로 시작해서 합리적 선택으로 끝이 납니다. 외부 사건은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태도와 사건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도덕적이고 강한 자만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불평하지도 설명하지도 말라. 공적 생활에 대한 불평을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라. 너 자신의 귀에 들려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경우에도 불평하고 더 많은 행운이 찾아 그래요? 아닌데?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고 하기 싫은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다. 일의 경중을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과업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불평하지도 설명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짐은 막중합니다. 이것저것 불평하기 어렵다. 죄송한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걸 못 읽겠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럴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항상 저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목 자체가 그쵸? 자, 그러면 목차를 보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진다. 질병. 인간은 창조할 수 있는 생명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호수가 떨어진 나에게 1등의 기운이 떨어지면 모두의 진동수. 나에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이다. 나에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내려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신이 내려주는 재능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가치가 발휘되는 법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과연 얼마나 내 영혼을 소녀시킬 수 있는 가르침인지 여부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고 꼭 갖추어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당신의 존재 방식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부르는 진동수 이야기. 오케이.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진동수를 올리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 요령이니까요. 그 비결은 진동수를 올려서 멋진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도 않고 비싸게 팔자는 생각은 사기에 가깝다.
친절한 사람이라면 먼저 가라고 손을 흔들며 신호를 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먼저 가세요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주변 동료들에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라고 물어보세요. 칭찬 사람 희소같이 입 밖으로 표현해본다? 매력있고 멋진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는 데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진동수를 올리는 것도 돈 한 푼 들지 않아요. 나 자신이 멋지게 변한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사람은 매력이 있는 곳에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매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은 매력적으로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멋지게 성장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에게는 항상 신이 그 뒤를 돌봐줍니다. 나도 참 많이 성장했구나. 차로기를 양보할 때도 지금까지는 그냥 가란 식으로 휙휙 손만 내저었는데 이제는 먼저 가시라고 권할 줄도 알고 말이야. 나 자신의 작은 일에도 칭찬할 줄 알게 된다면 남들까지 칭찬할 수 있게 된답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뛸 때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밥 먹는 것을 이룰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는 겁니다. 진동수가 높았던 것입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절대로 일이 잘 굴러갈 리가 없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다 갑자기 안 되는 건 도중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옳고 그름과 진지함만 따지면 진동수가 정말로 떨어지고 만다. 어, 음, 다르겠네. 예를 들어 나도 참 많이 성장했구나. 차로 길을 양보할 때도 지금까지는 그냥 가란 식으로 손만 내세웠는데 이제는 먼저 가시라고 권할 줄도 알고 말이야. 게다가 화장실 청소하는 분께 감사하다고 직접 인사는 못하지만 웃는 얼굴 고개를 숙일지도 알게 됐잖아. 라고 말이죠. 나 자신의 작은 일에도 칭찬할 줄 알게 되면 남들까지 칭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음, 저는 자신을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칭찬하지 못한다. 희돌이 넌 정말 대단하구나. 원래 이 나이에 공부하러 가지 않는데 굳이 찾아가서 공부까지 하다니 말이야. 나 자신의 작은 일이라도 칭찬할 줄 알게 되면 남들까지 칭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 말이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음, 오늘은, 아이고,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어. 아, 약간, 오케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좀, 약간 스크린 자체가 되게,
센시티브한 건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또 오늘 덕서 여기까지 해볼게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이린님 오늘도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워요.